네,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북한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제 핵실험장 폭파하는 장면을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걸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아직 현재 가는 우리 취재단이 보낸 영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좀 사진을 볼까요? 보시면 이제 제 뒤쪽으로 걸려 있는데 예, 보시면 이제 현장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아마 넣어서 폭발하면서 연기가 난 모습 그리고 행사 전에 북한 관계자가 풍계리 갱도를 설명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재진들이 좀 떨어진 전망대에서 저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폭발 작업을 하기 전에 갱도 입구까지 기자들을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갱도 안까지 얼마나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갱도 입구까지 기자를 데려가서 갱도를 가까이서 관찰하게 한 다음에 폭발을 시킨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갱도를 여러 군데를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2, 3, 4번 갱도 폭발 장면 3개를 폭발했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관계자가 사전에 어떤 작업이 진행될 거다 설명을 한 거.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발 전에 갱도 입구까지 기자들 데려간 장면입니다. 아마 뭐 오전 중에 영상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조만간 또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기영 의원님, 미국에서 성명이 나온 걸 보면 결국 어젯밤에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나온 최선희 성명이 가장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어젯밤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걸 놓고 회의를 한 다음에 10시에 취소 성명을 발표한 건데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지 그 최선희 성명 중에 어떤 부분이 미국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었을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최선희 성명의 수위만을 놓고 보면은요. 저희처럼 북한에서 생산되는 문헌들을 꽤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톤이나 형식이 그렇게 이 판을 깰 정도의 성격은 아니었다고 사실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봐온 분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최선희 입장에서 대미 사업을 하는 나로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어떤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담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한계를 지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급, 말하자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관리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다소 모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극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담을 해봐야 별로 득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 부분을 제가 볼 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좀 성격, 이전에 다른 미국 정부하고 다른 성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추진해 오면서 계속 미국 내에 선전을 했던 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거를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세일즈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다른 행정부들처럼 약간은 북한에 끌려가는 듯하게 협상만 유지하기 위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게 트럼프 정부의 국내적 지지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 11월 중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적 수요가 있는데 사실 대북 정책이라는 게 그 국내 정치하고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정부의 성격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을 소위 CVID식으로 트럼프식으로 끌고 왔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북한에 끌려가는 식의 협상은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고 나오니까 이게 과연 이걸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것 같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선거까지 이 합의를 끌고 나가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기영 의원님, 북한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 입장에서는 어제 성명이 특별할 게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북한도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회담 취소까지 갈까라는 부분은 아마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선희 부상의 담화나 김계관의 개인 담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선희 담화는 이제 폭스뉴스에 나가서 펜스 부통령이 했던 것을 이렇게 정조준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상당한 이제 고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일단 공이 북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상당 기간 공방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냉각기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들 것 같습니다. 안 기자, 최선희 성명 맨 앞쪽에 보면 CBID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서한을 보면 뭐 정해진 조건이라는 말을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북한이 맞추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회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북한도 굉장히 태도를 바꿔야만 뭔가 전기가 마련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이 필요할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고 상당히 공손한 표현으로 회담을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안 좋다는 식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생각이 바뀌면 어떤 생각이 바뀌면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한데 생각이 바뀌려면 미국이 원하는 스탠스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제 정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냐. 그렇게만 하면 체제 안전이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줄 텐데 그게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비핵화할 뜻은 있으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와서 의심시설 다 둘러보고 완전한 의미의 특별사찰 같은 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선뜻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여주겠지만 어느 정도는 딜을 하면서 자기가 가져갈 거는 가져가는 이런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전환이 없으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이 다시 대화하자고 나가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좀 관망 이후에 그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건지 아니면 아예 국면을 바꿔서 다시 대결 국면으로 갈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한반도의 봄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상황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